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장 마감 끝까지 든든하게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감인반 60분의 승부 최슬기입니다. 경기 침체 공보 속에서 거래를 시작했던 우리 증시. 그래도 장 초반에 비한다면 지금 현재는 낙폭을 많이 좁혔는데요. 이 시각 현재 시장 상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종목별로 등락 상당히 엇갈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가운데서도 오락 문화, 이 엔터 관련주들은 오늘 계속해서 빨간불 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엔터주가 정말 연말 증시를 제대로 달구고 있는 상황인데요. 엔터테인먼트 관련 기업에 현재 외국인들의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가 한 달 사이에 두 자릿수 이상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증권가의 긍정적인 전망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엔터 산업이 내년에도 큰 폭의 실적 성장을 이뤄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지금 큐브 엔터를 비롯해서 엔터 관련주들이 큰 폭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큐브 엔터는 오늘 소속 걸그룹 아이들의 정규 1집이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올해 최고의 K-팝 앨범에 선정돼서 영향력을 또 보여줬는데요. 큐브 엔터 현재 7% 후반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 YG 엔터테인먼트도 3%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JYP 엔터 1%대 오름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엔터주들이 이렇게 오름세를 보여주는 반면에 철강주들, 지금 중소형주 또 주요 종목 할 거 없이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유가 이 기후 변화를 명분으로 탄소 국경 조정 제도를 만들고 이 탄소 발생 수입품에 사실상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석탄을 활용해서 철강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철강 업체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바로 이 탄소국경 조정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철강업계가 부담하게 될 연간 비용이 최대 3,390억 원에 달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놨는데요. 이에 따라서 지금 철강 주요 종목 또 중소형주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2%대 하락하고 있고 현대제철 3%대 약세입니다. 동국제강 역시 동반 3%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경기 침체 공포 속에서 거래를 시작했던 상황이었는데요.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이제 사실상 줄어들었죠. 거의 소멸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주요 기술주들 약세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대형주들로 지금 현재 기관 매도세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SK하이닉스 1%대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장 초반에 지금 52주 신저가를 경신한 모습인데 장 초반에 비한다면 낙폭 좀 좁히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하락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전자 대형주 외에도 지금 서비스업 대형주들, 인터넷 대표주들 동반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시장 저와 함께 간략하게 짚어보셨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힘든 모습 보여주고 있는 시장 상황. 자, 우리는 과연 어떤 전략을 취하는 게 좋은 걸까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 고민들 모두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감인반 60분의 승부 생방송은 지금 유튜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마감인반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네, 오늘 시장의 핵심 업종 확인해보는 시장 극과 극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극과 극은 YG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눈길을 또 헤치고 와주셨는데요. 자, 오늘 시장 현재 이 상승하고 있는 업종, 하락하고 있는 업종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희가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장 강세 업종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락률 모두 오후 2시 반 기준입니다. 카지노 관련주들이 소폭의 오름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과의 이 친밀성 다시 한번 또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카지노 관련주들도 상승 탄력 이어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카지노 소폭의 오름세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전기 유틸리티 관련주들 시장의 주목 연일 계속해서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3%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관련주들도 소폭의 오름세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반면 하락하고 있는 업종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장 약세 업종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계 관련주들이 올랐던 만큼 또 하락을 하기도 하네요. 오늘장에서는 1%대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바일 콘텐츠 관련주들도 소폭의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하락세 오늘도 계속됩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사실상 여름까지 계속해서 시장을 뜨겁게 만들었다고 한다면 지금 날이 추워질수록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차갑게 식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시장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 1%대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 강세 업종 또 약세 업종 지금 화면을 통해서 체크해 보셨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일단 리오프닝 관련주들로 좀 시장에 관심사가 쏠리고 있습니다. 리오프닝 관련주 내에서도 특히나 지금 카지노 관련주들이 더 강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음식료나 여행에 비해서 오늘 카지노 관련주가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이는 그 배경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카지노 관련주들이 그래도 좀 이렇게 좋은 모습 보여주는 상황. 사실 시장이 빠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카지노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상승 배경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오늘 장의 전반적인 특징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저희가 이제 조금 전 화면에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다시피 카지노라든지 유틸리티, 의료기기 쪽이 오늘 상승 흐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연준의 FOMC 발표 이후에 세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는 상태에서 결국 그래도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어디에 투자를 하겠느냐. 실적이 찍히고 있는 쪽에 투자를 한다라든지 실적이 개선되는 쪽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게 오늘 한국전력을 비롯한 유틸리티입니다. 물가 계속 올리겠다라는 거. 저 오다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내년에 올해 올린 거에 무려 2배 이상 전기료를 올리겠다라는 겁니다. 올해 지금 여러분들 전기료가 굉장히 많이 올랐을 텐데요. 이거 2배 이상 내년도에 전기료를 올리겠다라는 겁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끔찍한 얘기일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한국전력 입장에서 본다라면 회사채를 더 이상 발행하지 않고 수익성이 개선된다라면 해서 좋은 거죠. 실적이 개선되는 기대감입니다. 자, 두 번째는 카지노입니다. 카지노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슬기 아나운서가 정확히 보신 것처럼 이제 리오프닝에도 조금 이제 희비가 엇갈리는 거죠. 음식료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갑자기 리오프닝 된다고 해서 라면을 많이 먹는다라든지 소비를 많이 하는 건 아니죠. 근데 카지노 같은 경우 실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카지노 같은 경우에 우리가 올 하반기서부터 실적이 퀀텀 점프하고 있어요. 근데 카지노는 많은 사람이 들어올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카지노 가서 여러분들 얼마나 쓰시는지 각각 다르죠. 저 같은 경우는 10만 원 이상 써본 적이 없는데 제 주위에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 상당히 강원랜드라든지 마카오 카지노를 자주 가는 사회에서 만난 지인도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사용하는 단위가 달라요. 결국 그 사람이 한 번 카지노 가는 거와 제가 10번 카지노 가는 거랑 수익성이 누가 좋을까요? 그 사람 한 번 가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카지노가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파라다이스를 중심으로 해서 GQL도 마찬가지고 롯데관광개발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강원랜드까지 지금 많은 분들이 와서 그동안 소위 말해서 자유롭게 카지노를 하지 못했었던 것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적이 찍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고요. 그다음에 움직이는 것들이 바로 얼마 전까지 강하게 생겼던 제주항공이라든지 아니면 지금도 하나투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적이 찍히거든요. 특히 이제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카지노, 제주항공, 그다음에 하나투어 같은 경우 흑자 전환에 대한 얘기까지 나옵니다. 증권가에서 리포트가 나오는 거죠. 그동안에는 어떻게 본다라면 기대감으로 움직였다가 이제는 눈에 보이는 실적 때문에 주가가 가치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 이게 저는 지금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단 한 마디도 중국 얘기를 안 했어요. 중국 얘기 단 한마디도 안 끝냈습니다. 중국의 리오프닝과 상관없이 중국이 리오프닝 된다는 것은 이 부분에 저는 플러스 알파라고 봅니다. 일단 중국이 안 열린 상태에서 내년도 흑자 전환이 된다라면
중국이 언제 열릴지는 아무도 몰라요. 중국 당국자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중국 당국자들도 숫자가 줄어들어야 그걸 오픈하니까. 많은 그 금융기관에서 보면 빨라야 내년 하반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보수적이긴 하겠죠. 하반기 열리면 그때 가서 더 이익이 붙긴 하겠습니다만 그 전에 흑자 전환이 달성된다라면 중요한 우리가 매매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에서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카지노의 상승 배경 일단 좀 짚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리오프닝 관련주 안에서 카지노 관련주들은 이렇게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다른 리오프닝 섹터들은 힘이 좀 붙어주질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카지노 하면 면세점도 같이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지금 뭐 면세점 관련주들 움직임 챙겨봤을 때 호텔 신라만 한 3%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은 주저앉고 있는 모습인데 이 면세점 관련주들이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건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여기 지금 대본에 보면 양치기 소년 취급을 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적절한 표현이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양치기 소년이라는 게 이제 의도적인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근데 저는 꼭 의도적인 거짓말을 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조선업종을 한 번 할 때 안타까운 양치기 소년이다. 본의 아니게 거짓말했다. 흑자 전환이 될 것이라고 봤는데 후판 가격이 올라간다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조업 일수가 늘어난다라든지 이러면서 이제 적자가 유지되고 있는데 이쪽도 좀 비슷하다라고 봐요. 지금 혹시 여러분들 투자를 하시려면 그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주위에 여행 가시는 분들이 요즘 많을 거예요. 그러면 여행 가는 분들한테 야, 인천공항 나가는데 불편하지 않아? 나가서 면세점에 사람들이 많아? 그리고 그다음에 현재 도착했을 때 거기에 면세점 표정은 어때? 그리고 여행객들 표정은 어때? 그걸 한번 물어보세요. 저는 11월 달에 뭐 어찌됐던 뭐 잠깐 일본을 갔다 왔는데 입국 심사할 때는 그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상당히 조금 그 시간이 걸리면서 입국 심사를 하고 입국 심사를 받고 나오면 바로 눈앞에 면세점이 펼쳐지죠. 면세점에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면세점에 사람이 거의 없고요. 그럼 두 번째 트리거죠. 자,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면 과거에는 해외여행 나간다라는 흥분감과 더군다나 싸게 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면세점의 구입을 의도적으로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외에 나가면 지인들한테 야, 뭐 좀 사다 줘. 특히 여성분들은 화장품 같은 경우 이렇게 좀 부탁도 하기도 하고 나도 조금 쓸 건 많이 사오고 하죠. 지금 굳이 면세점에서 화장품을 구입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지금은 면세점과의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들이 워낙 많습니다. 해외 직구도 있고요. 더군다나 면세점의 단점이 뭔지 아십니까? 면세점은 달러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지금 면세점에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동일한 제품을 1,400원을 계산했어요. 근데 우리는 수입하는 수입업자들이 스스로 이익을 낮춘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판매가를 고정을 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동안에 10,000원 주고 샀던 것들이 환율이 뛰다 보니까 면세점 사면 11,000원 주고 사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중에서 사는 것보다 면세점이 더 비싸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세점은 지금 결국 인원수가 늘어나야 되는데 아직까지 인원수가 늘어나고 있지 않다.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정확한 실적을 보자. 카지노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당 100이 될 수 있지만 면세점은 많은 사람들이 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점이 없다. 두 번째는 면세점의 가장 큰 고객은 중국 분들인데 제가 그 일본의 나리타 공항에 내렸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일본 도쿄에 전 세계에서 그 유명한 대도시 공항이 썰렁하다라는 거죠. 중국 사람들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면세점에 중국 말이 들리지 않고 하다 보니까 매출이 아직은 안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표현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확실히 지금 면세점과 카지노는 큰 손이 필요하냐 아니면 여러 손이 필요하냐 이 차이로 저희가 오늘 시장에서 이렇게 주가의 희비가 교차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큰 손이 들어와서 놀아준다면 수익 면에서도 확실히 좋은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 지금 뭐 리오프닝이 이렇게까지 확대되지 않더라도 지금 현재 주가 움직임에서도 좋은 모습들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그래도 좀 긍정적인 모습들 보여주지 않나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지금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인데 지금 앞서서 화면으로 살펴보셨을 때 건설 기계 또 모바일 콘텐츠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하락하고 있다라는 부분 저희가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 약세 업종들에 대한 대응 전략도 좀 세워봐야 될 것 같은 상황인데 건설 기계가 사실 최근 좀 많이 반짝했었습니다.
네옴시티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었고 뭐 여러 가지 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기대감들도 같이 상승 탄력을 받아왔던 모습이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하락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건설기계 관련주들이 오늘 왜 빠지는지 일단 이유부터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이 건설기계 관련주들의 약세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올라갈 때는 기대감이었죠. 팩트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옴시티만 하더라도 일단 당장 저는 한 번도 네옴시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만 시진핑 주석이 사우디를 갔죠. 사우디 가서 수많은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계약을 체결하고 오셨고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우디와 중국이 위안화로 석유를 결제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는 거죠. 사우디 원유의 40%가 중국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그걸 위안화 결제를 한다면 사우디는 그 위안화를 받아서 뭘 하죠? 그러니까 사우디가 석유를 팔면 중국에 넘기면 중국 위안화를 준단 말입니다. 그럼 사우디가 그 돈을 받아서 뭘 하죠? 결국 네옴시티라든지 이런 발주에 대한 부분들 지금 사우디는 정확히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전체 발주량의 50%를 사우디 업체들에게 줬고요. 전체 발주량의 17%를 우리나라와 중국에 각각 나눠줬습니다. 사우디 입장에서 보면 네옴시티에 대해서 서로 두 나라의 경쟁을 시키는 게 좋죠. 그리고 아직까지 본격적인 발주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옴시티 관련주들 지금 어떻게 돼 있죠? 네옴시티 말씀하신 분이 출연하시면 다시 한번 물어보십시오. 왜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지. 네옴시티 도대체 언제 하는지. 이 기대감이 언제 실현되는지. 저는 궁금하고요. 저는 그래서 네옴시티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죠.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앞으로 지금 FOMC에서 미국이 스스로 경제 성장률을 0.5%로 잡았습니다. 0.5% 경제 성장을 한다면 기업들의 실적이 줄어들게 되겠죠. 설비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막대하게 들어가는 건 뭐죠? 조달 비용입니다. 조달 금리는 현재 지금 내년도 미국의 금리 목표는 5.1이죠. 5.1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이 투자가 일어날 수 있겠냐라는 거죠. 뇌피셜로 투자했던 것들이 팩트가 확인되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크라이나 재건이요? 전쟁이 끝나야 재건이 들어가지 언제 재건을 하죠?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있는데 재건하나요? 하여튼 뭐 이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할 말이 있습니다만 팩트가 확인될 때까지는 기대감으로 올랐었던 주식은 빠질 수밖에 없다. 이것은 진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많이 올랐던 만큼 지금 좀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또 워낙에 컸다 보니까 그런 기대감을 충족시켜주는 어떤 증거들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는 지금 현재의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건설기계 관련주들 약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 좀 체크를 해봤는데요. 건설기계 일단 여러 가지 이런 기대감들이 확인되는 부분들 저희가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LS전선의 움직임이 좀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LS전선 같은 경우에 지금 1%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사실 건설기계 관련주들은 하락하고 있는데 뭐 인프라 측면에서 전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전선은 오름세를 보인다라는 부분이 좀 와닿지가 않거든요. 이 부분은 좀 이렇게 달리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건설기계의 오름폭과 전선의 오름폭을 보면 건설기계가 컸죠. 건설기계가 여러 가지 이제 올라가면서 저는 재기적 현상이 벌어졌다. 소로스가 얘기한 서로 간에 이제 왜 올라가 얘기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붙은 거죠. 야, 일단은 뭐 네옴시티 하면 굴삭기 필요하지 않니? 말이 되는 것 같죠. 우크라이나 재건한대. 굴삭기가 필요한다. 말이 되는 것 같죠. 미국이 태양광을 설치한대. 그러면 어떻게 돼? 땅을 파야 돼. 굴삭기가 필요해. 뭔가 이해가 되는 것 같았죠.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지금 지켜봐야 된다라는 건데 전선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내년도에 가장 핫하게 움직이는 저는 업종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지금 미국이 IRA법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하는 욕구가 굉장히 커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유럽 쪽도 신재생 에너지가 커지는 것도 있죠. 여기에 더해서 아직까지 지금 확정된 건 아니지만 원전에 대한 기대감들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투자가 이제 계속해서 이건 확정되게 이제 진행된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노후된 사회 인프라를 바꾸겠다라는 겁니다. 가장 큰 게 전력, 상하수도 이 시설을 다 바꾸겠다라는 거죠. 거기에 들어가는 건 뭐죠? 공통적으로 전선입니다. 우리가 원전을 하던 태양광을 하던 풍력을 하던 거기서 생산된 전기를 어떻게 되죠? 우리 가정까지 끌어와야 되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 현재 인프라를 고친 데 있어서 LA가 정전이 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 정전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는 노후된 전선에도 있어요. 거기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교체 수요. 더군다나 지금 이제 전 세계를 또 이끄는 해저 케이블에 대한 지금 이제 LS전선 같은 경우는 영국과 4천억 원 규모의 해상 케이블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전선이라는 게 우리나라 기업이 굉장히 기술력이 좋습니다. 우리 중학교 때 물리 시간에 저항값이라는 거
기억나십니까? 그게 뭐냐면 이제 전선이 도체를 지나가는 데 있어서 이 소실되는 비율이죠. 이 저항값을 굉장히 작게 만들어내는 게 우리나라 기술이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꾸준히 늘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급하게 가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꾸준히 늘어날 수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 아니겠는가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LS 전선 좀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시장 강세 업종 또 약세 업종 모두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차영주 소장님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 어떤 종목일지 궁금한데요. 지금 현재 가장 눈여겨보시는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잠깐 쉬었다가 오늘 좀 반등하고 있는 모습들이 상당히 이뻐서 파라다이스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 매출 구조가 상당히 급등하고 있는데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 이제 국내 분들도 상당히 많이 이용했어요. 파라다이스 시티라고 영종도 하고 그다음에 부산, 그다음에 제주도에 각각 호텔이 거의 만석으로 좀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 근데 뭐 매출 비중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파라다이스의 매출이 퀀텀 점프하고 있어요. 우리가 8월 달에 4,500억에서 11월 달에 8,000억까지 올라왔어요. 뭐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전체적으로 매출이 그렇게 늘어나고 있고 매출에서 보통 카지노가 가져가는 비율은 20%를 가져갑니다. 이거는 홀드율이라고 해서 법적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카지노 가면 다 잃고 나온다고 생각을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따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액자산가들이 와가지고 카지노를 하는 거죠. 홀드율이 유지가 된다라면 매출이 늘어나면 영업이익이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흑자 규모가 빨라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현재 우리가 전통적으로 카지노에 있어서 큰 VIP들의 비율이 일본이 원래 높았어요. 원래 일본이 높다가 중국이 오픈하면서 중국에 이제 그런 분들이 들어오긴 했지만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 약 한 55대 45 정도로 VIP 비중을 보면 일본이 55였고요. 중국이 45였어요. 근데 일본에 지금 이제 VIP들이 대거 들어오고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규칙가 주목된다라는 거죠. 거의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회복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런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여러분들이 그 평가를 할 때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얼만큼 올라왔냐라는 거예요. 특히 그러면 여러 가지 비교가 됩니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 코로나 이전에 거의 육박을 했고요. 강원랜드는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어요. 그다음에 하나투어 같은 경우 코로나 이전에 70%까지 올라왔고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 코로나 이전에 80%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렇다면 앞으로 이익 개선 속도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데이터가 확인되고 있다라고 보면 파라다이스에 대한 관심 필요한 시점. 더군다나 그동안 조금 횡보하다가 고점에서 횡보하다가 다시 한번 차트를 만들어간다라고 보면 관심을 가질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차영주 소장님의 현재의 탑픽 파라다이스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 마감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 이제 슬슬 내일장에 대한 고민도 풀어보셔야 되겠죠. 지금 이 시간 네일런 통해서 고민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네일런은 S인베스팅 코리아 임혁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앞서서는 오늘 시장을 분석을 해봤다면 이제는 슬슬 내일장에서 다음 주 월요일장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 취하면 좋을지 체크해봐야 되는 시점입니다. 자, 내일장 시초가 공략 업종부터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일 시초가 공략 업종 어떤 업종일까요? 지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지난 어제도 바로 오름세를 보여줬던 방산주가 지금 내일 시초가 공략 업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네, 정부에서도 지금 방산 업종에 대해서 투자 금액을 늘리겠다고 하면서 기대감은 상당히 커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자, 방산주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 장 문 열리자마자 주목해야 되는 이유부터 들어봐야 되겠죠. 자, 연구원님, 왜 방산을 선택하셨는지 일단 이유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방산이라는 업종을 선정한 이유는 일단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또 K 방산이 좀 인기를 끌고 있죠. 자, 현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미사일을 폭격하는 등의 이제 특히나
방공 무기가 부각이 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자, 방공 무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자면, 자, 방공 무기는 날아가는 미사일 또는 뭐 전투기 등을 격추시키는 그런 무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공 무기가 부각이 되고 있는 이유를 설명드리자면,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에게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에게 또 미사일 폭격 중이라는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크라이나 쪽 방공 무기는 이제 우크라이나도 이제 방공 무기가 있는데, 그 방공 무기는 옛 소련 붕괴 때 인수한 이제 구형 방공 무기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옛 소련 붕괴는 이제 1991년 12월 26일에 이제 붕괴가 되었는데, 자, 거의 31년이 다 돼가죠. 자, 오래된 만큼 방공 무기들은 이제 명중률이 이제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일단 무엇보다 오래돼서 좀 작동이 안 되는 무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개전 초기부터 그 미국과 유럽 국가의 방공 무기를 좀 지원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했는데, 그 현재 미국, 영국, 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으로부터 이제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공 무기를 받아서 이제 러시아의 공습을 이제 막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자, 이 중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것이 미국의 첨단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인 나삼스입니다. 나삼스는 또 미국 방산업체 레이시온이 이제 노르웨이 콩스버그와 이제 공동 개발한 이제 중거리 방공 무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당초에는 노르웨이군 요구에 따라서 개발이 됐기 때문에 노르웨이 선진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에 머리 글자를 따서 이제 나삼스로 명명됐습니다. 자, 나삼스는 미사일은 물론이고 발사기와 레이더 등 거의 모든 구성 요소를 미국 업체가 맡아서 개발과 제작을 진행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군은 미국에게 받은 11월 실전 매치한 나삼스는 100%에 가까운 명중률을 보여주면서 대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빠른 전투기를 잡고자 개발이 됐기 때문에 뭐 둔중하고 또 느린 순항 미사일이나 드론을 요격하는 것은 이제 식은 죽 먹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동시에 표적 여러 개를 공격할 수가 있어서 할 수가 있고, 또 장전용 크레인, 레인 세트 덕에 재발사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도 강점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그 나삼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물량을 지원받고 한 달도 되지 않아서 미사일 재고 대부분을 소진을 했고, 11월 중순에 또 미국에 또 추가 물량 지원을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하지만 아무리 간단한 방공 시스템도 주문 즉시 바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겠죠. 자, 이번 계약기 또 이제 물량이 미국 육군에 모두 인도되는 시점이 2025년 11월입니다. 아무리 생산을 서둘러서 하더라도 이제 최소 24개월 이상이 이제 소요된다고 밝혔고, 중요한 점은 미국이 협상을 진행 중인 중동 국가는 카타르, 이제 쿠웨이트, 오만인데, 카타르와 쿠웨이트는 2019년도에 이제 주문을 해서 나삼스 인수를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만이 보유한 나삼스 재고 중에 일부, 그리고 카타르와 쿠웨이트에 납품할 물량을 우크라이나에 공급을 하는 것입니다. 자, 대신에 미국 육군이 최근 발주한 신규 물량으로 추후 보상하는 그런 방식인데, 자, 그래서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안보 위협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미국 대신 방공 무기를 수입해 올 수 있는 것을 탐색을 하다가 K 방산이 이제 기술력도 좋고, 그리고 가성비도 굉장히 좋고,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이 빨리빨리의 성향이 있어서 금방 제조가 돼서 K 방산이 수혜를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 이제 앞으로 상황으로 이제 봤을 때도 방산 관련주들은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어서 저는 이제 방산 업종을 공략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방산주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방산주 안에서는 과연 어떤 종목에 주목하면 좋을지 지금 그 종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시초가 공략 종목 지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연일 계속해서 상승하다가 오늘은 좀 하락하고 있는 LIG 넥스원이 뽑혔습니다. LIG 넥스원 오늘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좀 낙폭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현재도 거의 3% 가까이 하락하면서 87,900원 선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LIG 넥스원이 사실 이번 주 들어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계속해서 좀 주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오늘 좀 주춤한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다음 주 월요일장에서 우리한테 좀 기회가 오는 건 아닌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LIG 넥스원 많고 많은 방산주 중에서 이 종목을 선택을 해주셨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 그 LIG 넥스원에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일단 주요 고객이 그 방위사업청이나 뭐 국방과학연구소, 뭐 각군 등의 이제 한국 정부죠. 한국 정부와 이제 계약을 통해서 제품의 연구 개발도 하고 그리고 생산도 하고 이제 성능 개량, 뭐 후속 지원 등을 이제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LG 이노텍 주식회사로부터 이제 방위산업 부분을 영업 양수를 받았고 그 방산물자 연구 개발 제조 그리고 정비 그리고 판매 사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면서 이제 방산주로 불리고 있죠. 제가 그 LIG 넥슨을 이제 굳이 지금 뭐 그 많은 방산주 중에서 이제 공략을 하냐면 일단 주력으로 하는 이제 정밀 타격 유도 무기가 있죠. 그 제가 방공 무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그리고 중거리 그리고 중고도 이제 지대공 이제 그 천궁 2를 이제 1월 달에 처음 수출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그 유도 미사일 그 나참스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드렸는데 그 명중률이 100%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그 중동 국가에서 원래 그 납품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중동 국가에 납품을 해야 되는 게 우크라이나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서 그 중동 국가들이 그 K 방산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술력도 좋고 그리고 무엇보다 빨리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K 방산에 집중이 되는 모습이고 그리고 뭐 유도판 전체 시스템과 이제 유도 장치 그리고 뭐 탐색기 그리고 천궁 전체 사격 통제 시스템을 이제 하는 그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방공 그 무기들이 굉장히 이제 그 부각이 되면서 이 종목을 이제 공략을 했고 그리고 또 카이스트와 또 현대중공업과 이제 손을 잡고 또 해양 무인 체계 분야 미래 그 신기술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현재 그 방공 무기 외에 그 해양에서도 이제 그 기술력을 개발하면서 이제 방산 업체에서 이제 더욱 이제 비중을 이제 점유율을 확보를 하기 위함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재무제표도 이제 살펴봤는데 그 재무제표를 보시면은 이제 뭐 매출액 같은 경우는 19년도에 1조 4,527억 원 정도를 기록했고 그래서 조금씩 점차 매출액이 증가를 하면서 작년도는 1조 8,22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K 방산 수출량도 늘어나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성장 가능성을 좀 그 예상치로는 2조 2천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작년도에 972억 원을 기록했는데 이번 연도 예상치는 1,000억 가까이 오른 1,949억 원이 예상치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도 이제 그 1,000억 원대에서 이제 1,600억, 1,700억 정도로 이제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그 부채 비율이겠죠. 그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일단 기술을 개발하는 업체로서는 이제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라고 이제 보이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재무제표 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성장 가능성을 이제 조합해서 본다면 앞으로도 이제 그 매출액도 이제 증가를 할 것으로 이제 더 증가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차트의 흐름을 보신다면 일단 그
눌림목이 나왔습니다. 눌림목이 나와졌고, 그래서 이제 K방산에 많은 수주가 기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LIG 넥선이 무엇보다 현재 상황에 맞는 이제 무차별 폭격보다는 정밀 타격을 주력으로 영위하고 있는 그 한국 방공무기 그 천공 전체를 사격 통제 시스템 담당함으로써 중동 국가로 수출에 많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서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눌림목이 왔기 때문에 그 월요일 날 시초가로 진입을 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목표는 이제 한 10만 7천 원까지 일단 1차 목표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손절 라인은 8만 3,100원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손절 라인을 조금 잘 주시면서 앞으로 이제 주가는 상승할 거지만 정리를 하신 후에, 그리고 다음에 더 눌렸을 때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 장에서 LIG 넥스원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명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 마감 임박해 오고 있는데요. 현재 동시호가 상황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0.22% 내린 2,355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하루 만에 매수로 전환하면서 오늘 개인과 외국인 동반 매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 매수세 보였던 기관은 장중 팔자로 돌아서서 계속해서 매도 규모를 키우고 있는데요. 기관 현재 2,062억 원 던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로 등락이 엇갈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간밤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대 급락한 여파에 오늘 국내 반도체주도 장 초반에 계속해서 장 중에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삼성전자 반등에 성공한 모습인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여전히 약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는 SK하이닉스 8만 닉스를 힘겹게 지켜냈는데 오늘 장중에 77,500원까지 떨어지면서 52주 신저가 새로 썼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0.76% 내린 717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스닥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 홀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 현재 639억 원 매수하고 있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나란히 물량 던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카카오게임즈는 오늘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어제 카카오그룹주 전반이 하락세를 보였었는데 하루 만에 이 부진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 현재 3% 가까운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파란불 켰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현재 1%대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코스닥 시총 1위 자리 지키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2차 전지 소재 대형주들도 동반 약세입니다. 에코프로비엠 1%대 하락하면서 10만 원 선 간신히 지켜내고 있습니다. HLB도 오늘 소폭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HLB 현재 0.7%대 약세입니다. 네, 이번 코너는 이정수의 신의 한 수 시간입니다. 매일 장 마감 이후 서울경제TV 리드온 이정수 파트너가 시장 분석과 함께 특징주들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정수 파트너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 시장 코스피 코스닥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 가져오신 특징주와 함께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어제 이제 시장이 이제 FOMC 지나고 나서 별로 그렇게 어제 빠지질 않았죠. 그리고 미국 시장이 이제 어제 3.2%인가요? 급락이 나오고 유럽 시장은 한 3.5% 급락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오늘 아침부터 빠졌지만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은 굉장히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코스피는 마이너스 0.04 그러니까 지금 보합이네요. 그렇죠? 조금 빠진 거예요. 거의 뭐 장중 플러스 느낌인데 일단 느낌은 저는 어제도 빨간색 넥타이를 메고 왔고 오늘도 빨간색 넥타이를 메고 왔습니다. 왜냐? 사야 되니까. 제가 FOMC 이전에서 현금화 대응을 하고 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시장이 빠질 것 같아서. 시장은 오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FOMC 결과도 봤지만 제가 FOMC 미국 시장 FOMC 결과 나오고 나서 불확실성은 사라졌다. 이제 매매 장세다.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장은 올라간다는 얘기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시장은 빠질 거다를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FOMC 때에서 파월 의장이 무슨 얘기했어요? 안 좋은 얘기만 다 몰아서 했습니다. 내년 경기 안 좋고 그 다음에 금리도 계속 올릴 거다. 그러니까 내년 내내 올리는 거예요. 그럼 금리 언제쯤 내리느냐? 그건 모르지만 2024년도부터는 내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는 있죠. 그때도 물가 안 잡히면 2025년도. 그때도 안 잡히면 2026년도. 뭐 그때쯤에는 금리 인하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금리 인하에 따른 수혜주는 뭐냐? IT가 될 겁니다. 그런데 IT는 지금 뭐예요? 그러면 피해주. 그러니까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일단은 IT 섹터들은 지금 글러먹었고요. 그쪽은 안 돼요. 그쪽이 되려면 나스닥이 12,000이나 12,500 이 정도는 최소한 넘어가야 되고 13,000쯤 가야 이제 IT들이 움직이는 거고 이런 얘기들은 이미 제가 신한수나 지난주, 지난주 다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어제 미국 시장 급락이 나왔는데 저는 오늘도 왜 빨간색 넥타이를 메고 오면서 주식을 사라 그랬느냐? 바로 테마 장세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지금 장 끝나고 나서도 지금 다 흐름을 다 보니까 어때요? 코스피가 하나도 안 빠지죠? 코스닥은 전저점을 아예 지지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마무리됐습니다. 코스피보다는 꼬랑지는 좀 덜 달았어도 굉장히 강하게 끝난 겁니다. 근데 이제 움직이는 것들만 보면은 뭐가 움직이냐면 오늘 뭐 하이브라든지 뭐 키다리 스튜디오라든지 아니면 뭐 그러니까 빠졌었던 혹은 지금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부터 해서 OTT 관련주, 영상 콘텐츠 관련주 강하게 움직였고요. 여기 보이고 있는 화장품 섹터들 어제 미국 시장 3점 몇 프로 빠졌던 날이에요. 3% 넘게 빠지고 유럽 시장 3.5% 마이너스 폭락이라고 칭하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아침에 빨간색 넥타이를 메고 왔어요. 왜? 테마 장세가 되니까. 결과가 나왔잖아요. 중국 소비주는 다 강하죠. 그래서 화장품 강하죠. 거기다 카지노 관련주 강하죠. 오늘 카지노 관련주들 뭐 파라다이스, 뭐 GKL, 뭐 최근 장이 뭐 빠지기는 했습니까? 다 고점에서 그대로 있지. 뭐 롯데 관광개발 뭐 등등 해가지고 뭐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갈 애들은 가는 거고 빠질 애들은 빠지는 건데 테마 장세예요. 테마 장세. 그리고 중소형주들이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IT 섹터들도 조그마한 애들 시가총액 뭐 500억짜리 이런 애들은 이제 작전주 세력주 해가지고 그래도 움직일 수 있는 뭔가는 있지만 대형 섹터는 철저히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하여튼 시장은 좋습니다. 이게 좀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지만 좋은 건 맞아요. 매매하기는 굉장히 좋고요. 시장은 올라가느냐? 못 갑니다.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시장이 갑니까? 그래서 아침 방송에서도 뭐라고 표현했냐면 시장은 망했다. 유럽 시장도 이제 망했고 미국 시장도 망했고 유럽 시장, 미국 시장 또 빠질 거예요. 우리나라 시장 올라갔다고 생각하는 건 큰 오산이죠. 그렇죠? 우리나라 시장 또 빠질 겁니다. 근데 장이 좋다 그랬어요. 시장은 빠지는데 장이 좋다. 그건 뭐예요? 테마 장세예요. 테마 장세. 가벼운 애들.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은 이제 저쪽에 그 통신 장비주들 움직임이 좋죠. 뭐 에이스테크부터 해가지고 이노와이어, 뭐 솔리드, KMW 뭐 이런 뭐 통신 장비주라든지 뭐 어제는 이제 원전 테마주들이 움직이고 오늘도 보면은 원전 테마뿐만 아니라 뭐 가스 관련주들, 그다음에 전기료 관련주들 다 가격 오른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테마에 편성돼가지고 이슈가 붙어 있는 애들. 오늘 보면은 이제 의료 장비, 의료기기, 그다음에 헬스케어 관련주들. 그러니까 이게 테마가 지금 움직임이 좋고 시장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테마주들만 움직이고 시장은 빠지는. 그러니까 시장이 빠지고 테마주가 좋으려면은 뭐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대형주들은 빠지고 조그만 애들이 움직이면 지금과 같은 얘기들이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시장이 빠져도요. 급락이 나오면서 막 5%, 4% 빠지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코스피가 박살나고 막 코스닥이 박살나고 그런 흐름이 아니고 천천히 밀리는 거예요. 시장이. 천천히 이렇게 밀리면서 또 밀리면 어떻게 해도 또 반등을 주고 또 밀리고 이게 뭡니까? 박스권. 그 시장은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그래서 아마 내년장도 오르질 않을 겁니다. 계속 빠질 거예요. 근데 장은 되게 좋아요. 매매하기가. 그래서 매매장으로 계속 좋아지는 장이고요. 먹을 게 많습니다. 먹을 건 많은데 종목을 잘못 선택하면 그러니까 썩은 동아줄을 잡으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매매 장세로 좋은 장세가 찾아온 거고 시장은 올해도 내년도 못 갈 것 같습니다. 금리를 내리지 않고서는
안 올라갈 것 같아요. 하지만 계속 매매로는 무지하게 좋은 장이다. 제가 몇 번씩 얘기를 하죠. 오늘도 결과가 나왔죠. 계속 이런 장세가 나오는 거예요. 가는 것만 가는 차별화 장세. 중국 소비주가 그 테마의 지금 중심에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제약바이오주, 찬바람 불면 제약바이오주, 올 겨울 동안에서는 계속 봐야 됩니다. 정도를 얘기를 하고 종목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SK 하이닉스부터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SK 하이닉스, 차트가 상태가 너무 안 좋네요. 너무 안 좋은데 뭐 안 좋을 만도 하죠. 계속 개인들이 사고 기가 외국인들은 샀다 팔았다가 이제 물량 정리하고 싶어갖고 일단은 그러는 것 같은데 일단 연준에서 계속 긴축에 대한 우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어젯밤에서 미국 시장 빠진 게 소매 판매가 부진이 됐다라는 소식 때문에 이제 기술주들이 막 급락을 했죠. 거기다가 이제 연준에서 FOMC에서 금리 4.5 올리고 또 내년 또 상반기 5.1 올리고 얘네들이 이제 5.1까지 올린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땐 거짓말입니다. 더 올릴 것 같아요. 뭐 6.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어쨌든 기술주들은 금리가 이렇게 높은 상태에서는 피해줍니다. 성장주 기술주들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쪽 하지 말고 테마주 하세요. 테마주. 제약바이오, 중국 소비주, 카지노, 여행주, 항공주 빼고 많잖아요. 그렇죠? 뭐 있죠? 하여튼 화장품 뭐 등등, 영상 콘텐츠, OTT 관련주 얼마나 좋아요? 이런 거 하면 되죠. 자, 두 번째는 한국가스공사인데요. 가스 가격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지금 잘 움직이고 있는데 더 갈 것 같습니다. 4만 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추워져가지고 가스 가격도 올린다고 그러고 전기료도 올린다고 그러고 뭐 다 올린대요. 물가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난리가 이제 날 겁니다. 자, 세 번째는 풍산인데 이게 여름에서 추천했던 종목인데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차별화 장세라서 기관들이 계속 사면서 올라가는 것 같은데 아마 더 올라갈 것 같아요. 4만 원까지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일단 1차는 여기서는 3만 5천 원까지 계속 보시면 됩니다. 28.5% 올라왔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장 점수는 70.2, 매수 포인트는 살 것들은 사야 돼요. 85.5, 제약주 섹터 85.5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혜연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이정수 파트너의 온라인 강연회도 이번 주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 아래 정보 참고하셔서 꼭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했는데요. 못다한 이야기는 노란톡통에서도 계속해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 입력하시고 신의 한 수라고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인바 60분의 승부 1시간 동안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시장 극과 극에서 언급했던 LS전선 장외 주식입니다만 최근 시장 기대감을 키운 대규모 건설 사업들이 기대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전선주들을 보셔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좀 다뤄봤습니다. 투자에 있어서는 유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이쯤에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